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이 컴알 1급은 국내 컴퓨터 자격증 중에는 최고 레벨에 속하는 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시험 자체가 사무 분야에 잘 활용이 되는 분류이다 보니까 취업이나 승진 시험에 가산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이 컴알 1급 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본 강의는 완전 초보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강의만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학습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의 강의는 컴알 분야에선 이미 여러 사람에게 유명하고 합격 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검증된 강의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완전 컴맹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 건데 그래도 합격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반드시 가능하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또 물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저의 강의는 컴알 시험에 대한 확실한 정보력이 있고요. 또한 각 사람에 맞춰서 학습 양과 방향이 설정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컴알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향,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스프레드시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컴알 1급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과목을 다 응시하게 되겠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이 그렇듯이 한 번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년간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2년 안에 실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완전히 자격증이 나와서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설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기시험은 정해진 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정기시험이 되겠고요. 상설시험은 각 지역별로 수시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상설시험의 일정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고요. 중소도시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정기시험이 쉽나요? 상설시험이 쉽나요? 이 질문인데요. 일단 시험 기관에서 어떤 시험이라고 해서 더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이렇게를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둘 중에 한쪽이 약간 수월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치루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시험 출제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상설시험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험 문제를 만들 수는 없죠.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놓고 거기서 이제 뽑아서 랜덤으로 시험이 치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봤던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정기시험보다는 상설시험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무래도 수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응시하기도 편하고 또한 시험의 난이도도 약간 수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설시험으로 응시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기시험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실기시험은 상설로 합격하셔도 되고요. 또한 상설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실기시험은 정기로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시험의 버전이 되겠습니다. 우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한글 윈도우 7과 10의 공통사항이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S 오피스 2010 버전이 시험에 사용되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필기시험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연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7이 설치되어 있건 8이 설치되어 있건 10이 설치되어 있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한 MS 오피스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안에서 다 시범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대비할 때는 그냥 강의에 나오는 설명을 잘 들으면서 이해만 잘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실기시험에서는 해당 버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한글 윈도우 7과 10의 공통사항이 출제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윈도우 7보다는 10이
기능이 더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이 둘 사이에 공통사항이 나온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윈도우 7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긴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에서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 시범을 직접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전들의 프로그램이 꼭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실기시험은 대비하시게 될 때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는 2010 버전 외에 다른 버전들 2007 버전이라든지 2013 버전 혹은 2016 버전 뭐 이런 다른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2010 버전 말고 이런 다른 버전으로 연습을 하면 이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2007 버전과 2010 버전은 메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2007 버전을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전으로 연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3 버전이나 2016 버전, 이 2016 버전은 다른 말로 오피스 365 버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2010 버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차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차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0하고 역시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제 가정에는 이제 2016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연습을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제 강의를 학습하셨던 분들의 패턴을 놓고 보면 그냥 2013 버전이나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대비하셨던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작은 차이도 불편해 하셔갖고 2010을 따로 설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2013이나 2016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학습 패턴을 놓고 봤을 때 학습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2013이나 2016 버전으로 연습을 하실 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매뉴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2007 이전 버전, 그러니까 2003 버전이나 그 이전의 예전 버전들은 학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S 오피스 프로그램은 2007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해서 2007이나 2010 2013, 2016 얘네들은 이제 같은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 이전에 2003 버전부터는 많이 메뉴가 다릅니다. 해서 적어도 2007 버전 이상의 버전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필기시험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총 3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과목 컴퓨터 일반 20문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20문제, 3과목 데이터베이스 20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총 60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 이제 12개씩, 12개는 이제 60점입니다. 12개, 12개, 12개 맞아서 36개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각 과목별로 8개 미만이 있으면 과락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과목은 12개 맞고 2과목은 11개 맞고 3과목은 13개 맞고 이러면 이제 총 36개가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과목 20문제 다 맞고 2과목도 20문제 다 맞았는데 3과목은 7개 맞았다. 그러면 이제 47개나 되지만 이 사람은 이제 8개 미만을 맞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과락으로 불합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실제 필기시험의 기출문제지입니다. 1과목 컴퓨터 일반에서는 네트워크 관련 문제라든지 컴퓨터 내부의 문제라든지 인터넷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과목은 엑셀에 관련된 문제들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3과목은 액세스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엑셀이나 액세스를 잘 다루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안에서 기능들을 다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진도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문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찍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의 형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기시험은 직접 컴퓨터상에서 엑셀과 액세스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에서는 외부의 자료를 가져다가 엑셀에다 갖다 놓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에서는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얘네들은 둘 다 많은 자료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을 하거나 조건에 맞는 자료들에 대해서만 뭔가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 작업은 함수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엑셀이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들을 그에 맞게 가공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에서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서요. 역시 이것도 이제 많은 자료들 중에서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요약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에서는 매크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매크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될 동작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 1번은 차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 2번은 프로그래밍 관련 문제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버튼을 클릭하면 뭐 이런 폼이 나오고 여기서 또 어떤 항목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이제 그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파트가 기타 작업 2번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액세스가 되겠는데요. 액세스 같은 경우는 크게 4개의 파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1번 안에 또 세분화된 문제 2 안에서 또 세분화된 부분 점수 문제들이 있는 그런 형태들이 되겠는데요. 이게 문제 1번이 주로 테이블 문제가 나오지만 꼭 테이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쿼리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다른 파트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 1번이 어떤 부분이 나오고 문제 2번이 어떤 부분이 나오고 이걸 지금 구분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다만 시험에서 어떤 기능들을 물어보게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액세스는 4개의 개체를 갖고 있는데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자료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단차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관계로 연결시켜서 어느 한쪽의 변화에 의해서 다른 쪽이 같이 변화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엑셀과 액세스의 차이점이 되겠죠. 액세스는 바로 이런 관계 지정에 대한 부분을 잘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이제 쿼리를 통해서 가공을 합니다. 여기서 가공이라는 것은 어떤 필요한 필드들만 추출을 한다든지 혹은 조건을 준다든지 혹은 어떤 값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좀 자료 형태를 바꾼다든지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가공이 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폼이나 보고서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폼 같은 경우는 화면 설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코드들이 나오는데 나는 D5번만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D5에 해당하는 자료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항목들을 입력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자료들만 추출이 되게 한다든지 혹은 인쇄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설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는 아까 폼이 이제 화면을 설계하는 거였다면 보고서는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커말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면 엑셀과 액세스의 전문적인 부분들을 모두 공부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나요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 저희 사이트의 학습 과정은 각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양도 다르고 시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합격이 되는 시간대에는 저희 사이트에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20에서 30시간 정도 학습 시간을 투자하시면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70에서 100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커말 1급 시험은 필기보다는 실기가 더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에 더 학습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또한 저희 사이트의 강의실 상단에는 1주 마스터 계획표, 2주 마스터 계획표 이런 식의 초단기 학습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초단기 학습표는 시험 합격을 위해서 꼭 학습을 해야 될 분량들만 이제 모아놓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은 이 계획표만으로 시험을 합격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은 이 계획표대로 진행을 해 보시고 그래도 만약 안 된다면 이제 강의실에 있는 추가적인 강의들을 더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출풀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은 이론 더하기 기출풀이 과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은 단기 과정이라 하더라도 초보자가 학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는 스타일이 각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바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끄집어내면서 공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각 챕터 단위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풀이로 넘어가야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초보자냐 아니냐 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분은 각자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각자에 맞게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제 계속해서 추천을 그래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결제를 하시지 않았고 또 저에게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사이트 이제 판매 추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말 1급 과정의 필기는 단기 과정이 많이 판매가 되고요. 실기는 정규 과정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커말 1급은 필기보다는 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기를 더 정식적으로 공부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서 필기 과정은 단기 과정을 추천드리고요. 실기 과정은 정규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이 필기 과정의 단기, 실기 과정의 정규를 묶어놓은 혼합 패키지 과정도 따로 판매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단기 과정이나 정규 과정으로 결제를 하신 분이 지금 제가 드린 이 멘트를 통해서 과정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의 선택은 각자의 선택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멘트는 이제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 차원에서 드린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1단계에서는 각 챕터별 개념 이해와 단원별 문제풀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1단계 수업 내에서도 기본 이론 파트, 무작정 강의 들으며 설명 적기 파트, 그 다음에 직접 풀이해보기 파트 이렇게 3개의 분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그런 반복 학습이 1단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 계속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진도를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엔 실력이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실력 향상 문제풀이 10회 분량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특강인데요. 최신 기출문제풀이를 올려드리는 회차가 되겠습니다. 최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보너스 문제풀이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의 기본 틀은 이러하지만 여기까지 다 나가야 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습자의 대부분들은 초단기 학습표, 이 초단기 학습표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초단기 학습표만 맞춰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초단기 학습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만약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2단계 과정을 공부하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4단계도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실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분들도 저의 강의가 맞고 충분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해야 되는 분들도 역시 저의 강의가 맞습니다. 아울러 맨 마지막에는 2급 기출문제풀이가 또 10회 이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2급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파트가 되겠습니다. 1급 과정만 준비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1급을 공부하시다가 급하게 2급이라도 먼저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이 2급 기출풀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급 기출풀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2급 기출문제풀이 10회 분량만 공부하고 2급을 응시하는 것은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1급 과정의 1단계에서 3과목은 이제 2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과목하고 2과목만 공부를 한 다음에 2급 기출풀이를 또 연습해서 2급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미 기본기가 1단계에서 어느 정도 다져졌기 때문에 2급 기출풀이를 한두 회 정도만 연습을 해도 2급을 원활하게 응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컴퓨터 활용 능력 분야의 선호도 1위에 검증된 강의입니다.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에 커말 하면 저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 사이트의 홈페이지에는 시장조사 기관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인강 분야의 선호도 1위로 조사가 된 검증표가 올려져 있습니다. 빠른 최신 정보, 최신 기출문제 풀이의 제공.
일단 이 상설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공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연 3회 시행이 되면서 중간중간마다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는데 저희가 문제가 공개가 될 때마다 바로바로 입수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빨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로 수강자의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함께하는 강의입니다. 앞서 강의의 목차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이트의 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단기 학습표, 이 초단기 학습표는 전체 강의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분량만 맞춰도 대부분은 합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완전 초보자를 자청하고 또 공부를 해도 금방금방 까먹는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강의와 함께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시다 보면 결국엔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와 암기가 되도록 함께 해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관련된 각 기능을 시범 설명함으로써 초보자도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진행.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시험 문제에 엑셀이나 액세스에 기능적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시범 설명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과 액세스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해도 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도 알아갈 수 있는 수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커말 시험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기 시험을 먼저 대비해야 필기 공부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기 강의 안에서 제가 엑셀과 액세스로 다 시범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굳이 실기를 먼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시험을 대비할 때 앞에 있는 시험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실기를 공부했다가 필기 공부했다 다시 실기로 넘어가면 맨 처음 실기를 공부한 것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우선 집중해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 또 역시 집중해서 합격하고 이런 패턴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일단 학습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필기보다는 실기일 때 질문을 이제 더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인터넷 강의를 구매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제 내가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학원 같은 실 강의보다 저희 인터넷 강의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 강의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언제든 자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반복해서 학습도 가능하고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향,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커말 분야에 많은 합격 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는 물론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졌던 회원님들도 합격하신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강의로 합격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강의에서도 요구하는 학습량과 목표치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맞추는데 주 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